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주장은 어떤 유형인가요? 카리스마가 있는 주장? 반대로 온화하고 포용력이 뛰어난 주장? 다 필요 없고 그냥 실력이 제일 뛰어난 주장? 각자 최고라고 생각하는 주장의 유형은 제각각이겠지만 오늘 소개할 선수는 이 모든 유형을 다 합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주장이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리고 매 경기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처럼 뛰었던 카를레스 푸요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축구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이 좋아서 일찍부터 남들이 못 가질 기회를 잡는 선수도 있겠죠. 하지만 푸요르는 아까 언급한 케이스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선수였습니다. 남들보다 늦을지언정 자신이 원하는 목표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쟁취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1978년 스페인 카탈루냐의 작은 마을 라포블라 데 세구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푸요르의 첫 축구 생활은 지역 클럽에서 시작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그 시작이 센터백이 아닌 바로 골키퍼였었다는 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곧잘 막았던 골키퍼 유소년이었다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골키퍼 장갑을 금방 벗어야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깨 부상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 푸요르는 골키퍼와 완전 반대인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푸요르에게 있어선 중요한 경험 중 하나였을 텐데요. 이때 수비수들을 뚫고 골을 넣으려고 노력했던 경험은 결국 수비수로 뛰었던 프로 무대에서 상대 공격수들의 마음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95년 푸요르는 17살이라는 늦깎이 나이로 바르셀로나의 아카데미인 라마시아에 입단하게 됩니다. 또 여기선 스트라이커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생활을 시작하다가 바르셀로나 B팀에 갔을 땐 수비수인 라이트백으로 뛰게 됐죠. 이처럼 푸요르는 자신한테 딱 맞는 포지션이 없더라도 실망하기보단 그저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경기를 뛰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푸요르는 20살이 돼서도 여전히 바르셀로나 B팀에서만 뛰고 있을 뿐 좀처럼 프로 데뷔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클럽은 오히려 말라가에서 영입 제안이 왔다고 알려줬고 푸요르에게 그 이적을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푸요르는 그 영입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절친한 팀 동료였던 사비 에르난데스가 1군 데뷔에 성공한 모습을 보며 희망을 다시 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결국 이 이적 거부는 향후 바르셀로나의 10년을 뒤바꿀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스페인의 운명까지 뒤바꿀 결정이었죠. 그렇게 말라가의 제안을 거절한 푸요르는 그제서야 당시 1군 감독이었던 바날의 눈에 띄어 1군 선수들과 같이 훈련을 받으며 기량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9년 10월 2일 푸요르는 21살이라는 나이로 프로 무대에 데뷔하며 그의 인내심과 노력이 끝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원클럽맨, 자신의 프로 선수 생활에서 오직 한 클럽에서만 커리어를 보낸 선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한 클럽에만 충성심을 다하는 선수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뛰길 원하고 또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원합니다. 그만큼 현대 축구에서 클럽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푸요르는 달랐습니다. 클럽이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아도, 클럽이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푸요르는 그저 충성심 하나로 팀에 끝까지 남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클럽에 오래 남아있는다고 해서 역사나 팬들이 인정해주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의 팬들과 역사는 푸요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까 언급했던 교체 출전을 시작으로 데뷔 시즌에만 37경기를 뛰며 1군 선수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포지션 또한 라이트백뿐만이 아닌 센터백도 뛰게 되면서 그렇게 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해가던 도중 푸요르는 팬들에게 영웅이 됐었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2002년 10월에 있었던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죠. 당시 모스크바의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얻었지만 골문 앞을 홀로 막아선 건 다름 아닌 푸요르였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슈팅에 맞춰 푸요르는 겁도 없이 몸을 던져버렸고 공이 가슴을 맞고 튀어나온 그 순간부터 푸요르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약들은 퍼거슨경의 레이더에도 걸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이 스페인 수비수를 맨체스터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적 사가가 있던 2003년의 푸올은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한 후부터 단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기에 우승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던 퍼거슨경의 밑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은 푸올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충성심 강한 곱슬머리 선수는 이적의 유혹을 뿌리치며 다시 한번 클럽에 남았고 바르셀로나의 미래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클럽의 새로운 주장으로 푸올이 선임되면서 이때부터 본인의 커리어를 넘어 클럽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주장으로서 처음으로 클럽을 이끌었던 04-05 시즌엔 마침내 라리가 우승에 성공하며 데뷔한 지 6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림과 동시에 바르셀로나 또한 이어져오던 암흑기를 벗어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시즌에는 다시 한번 라리가 타이틀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14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하지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푸올에게도 다시 한번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2006년 11월 푸올은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됩니다. 바로 푸올의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결국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푸올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클럽 또한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06-07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승점인 76점으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라리가는 승점이 동일할 시 상대 전적을 더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앞선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컵을 눈앞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시즌은 더 엉망이었죠. 2년 연속 무관인 것도 모자라 내부 분열마저 생기고 있었습니다. 에투와 호나우지뉴 그리고 레이카르트 감독 사이에 오해가 커지면서 라커룸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았죠. 푸올 또한 아직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정말 힘든 상태였지만 그는 바르셀로나의 주장이었고 자신보다 클럽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푸올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화가 있던 선수들과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서로에 대한 입장을 들으며 대화를 나눴고, 그런 노력 끝에 결국 서로 간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간단하게 보일진 모르지만 클럽을 위해 이렇게까지 깊게 관여하는 주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푸올은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클럽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였고, 팬들은 이런 주장에게 다시 한번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재앙같은 두 시즌이 지나고 푸올에게도 다시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이후 국제 타이틀과는 인연이 없던 스페인이 유로 2008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푸올은 오랜만에 트로피의 맛을 느낄 수 있었죠. 우승 이후 기분 좋게 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왔을 땐 클럽 또한 새 출발을 위해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독 경험이 거의 없던 펩 과르디올라가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돌아온 피케는 푸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피케를 끊임없이 가르치기 시작했고, 경기나 훈련장에서 집중력을 잃는 것을 단 한순간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푸올과 피케는 서로 많이 달랐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둘은 바르셀로나를 넘어 스페인에서 가장 강력한 센터백 듀오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08-09 시즌은 스페인 구단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했고, 2009년만 놓고 보자면 한 해에 들 수 있는 6개의 트로피를 전부 들어올려 전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죠. 또한 이어지는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푸올과 피케는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특히나 푸올은 준결승에서 만난 독일을 상대로 통쾌한 헤딩 결승골을 터뜨려 스페인을 결승전으로 이끌었고, 결국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내며 유니폼에 별 하나를 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푸올은 늦깎이로 데뷔했지만 꾸준히 자신을 믿고 노력한 결과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을 정상으로 이끄는데 핵심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게 쌓은 커리어로도 그가 좋은 선수였다는 걸 알 수 있지만 10년 동안 클럽을 지켜준 주장의 모습이야말로 푸올이라는 인물을 상징하는 진정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라운드 안에선 모든 경기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처럼 뛰면서 팀원들을 이끌었고, 또 그라운드 밖에선 클럽의 내부 분열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4점 차를 앞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골을 넣고 춤을 추고 있는 알베스와 티아고에게 달려가 바로 제지시킨 적도 있었고, 팀을 떠난 호나우지뉴가 다시 캄프누에 돌아왔을 땐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료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까지 선사해준 적도 있었는데요. 2011년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푸올은 세 번째 우승에 성공하며 또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도 있었지만
당시 간암으로 인해 그라운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아비다를 위해 곧바로 주장원장을 넘겨주며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비달은 다시 재발되어 간 이식 수술까지 받으며 2013년 4월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고, 동시에 빌라노바 감독 또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클럽의 주장은 암과 싸우고 있고 암을 이겨낸 그들을 위해 12-13 시즌 라리가 트로피를 빌라노바 감독과 아비달에게 넘겨주며 그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푸yor은 팀 동료들 뿐만 아니라 상대팀 선수들, 그리고 전세계 팬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였고, 카리스마와 부드러움, 그리고 실력까지 모두 갖춘 완벽하고도 위대했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잦아지는 부상들이 점점 그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13-14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하며 길고 길었던 원클럽맨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말로만 지시하는 보스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까지, 커리어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점이 있었던 위대한 선수. 지금까지 카를레스 푸요리 이야기였습니다.